안녕하세요. 2027년 수능특강 문학 2부 고전시가 4번째 조식의 두류산 양단수를 김천택의 요일원 순건고는 마지막으로 작자미상의 대장부 공 이루고 3개의 고전시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기 문제를 풀 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식의 두류산 양단수를입니다. 제목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화자는 나로 나오고요. 상황과 정서와 태도는요. 화자는 두류산 양단수를 보고 무릉이 예인가 하노라 하면서 여기가 무릉이다 하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속세를 벗어난 선경에 대한 예찬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화자가 두류산 양단수를 보고 여기가 무릉이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천택의 요일원 순건고는 입니다. 제목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화자는 이 몸으로 나오네요. 상황과 정서와 태도는 옛날과 세상 인사가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슬퍼하노라 라고 하면서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대장부 공 이루고를 볼게요. 제목은 없으니 역시 넘어가고요. 화자는 대장부로 나옵니다. 상황과 정서와 태도는요. 공을 이루고 물러났네요. 그래서 은퇴한 상황인데 마지막 종장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면서 즐거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중장이 매우 긴데요. 이렇게 고전시가 특유의 열거법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보면서 모든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열된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분위기만 빠르게 캐치해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는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로 내용을 파악하세요. 예를 들면 쭉 읽으면서 감을 잡다가 강구연월의 각주를 통해서 의미를 확실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구연월은 각주에서 태평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장은 같은 맥락에서 나열된 내용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선택지에 나온 내용이 본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1대1로 매칭하면서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관련해서 1대1 매칭법에 대해서는 앞선 정훈의 열곡 답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은요. 공통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선택지에서는요. 말 건네는 방식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가에는 나왔죠. 아히야 라고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한 화자의 궁금증 해소는요. 가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말을 건넸지만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답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봐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2번은 차이점에 대한 선지네요. 선지에 나온 대조의 방식은요. 나에 나옵니다. 1월 순건고는 옛날대로 있다 라고 나왔고 그 반면에 세상 인사는 달랐는고 하면서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다에는 이러한 대조의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였다 라는 것은 나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나에서는 슬퍼하노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찬이 아니죠. 예찬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노라 라는 게 아니라 아까 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가 무릉인 것 같다 이런 게 나와야 예찬이겠죠. 3번은 공통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선지는 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슬퍼하노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도 마찬가지로 즐거움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도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선택지 4번은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택지에 화자의 행동을 열거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다에는 해당이 되죠. 중장에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에는 나열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정 공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부각했다 라는 말은 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변화 없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나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5번은 공통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탄적 표현은 가, 나, 다 모두 다 쓰였기 때문에 맞고요.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라는 것은 가는 무릉이 옌가하노라 라면서 맞아요. 만족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나에서는요 슬퍼하노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나오지 않고 슬픈 감정이 나오죠. 다는 마찬가지로 즐겁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만족감이 맞습니다. 이번 문제는 본문과 선지를 1대1 매칭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본문과 선지를 연결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법을 좀 바꾸시고요. 눈으로만 풀지 마시고 선지와 본문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A는요. 예죠. 이거는 본문에 듣고와 연결되는 시어입니다. 과거에 들었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 이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는 옛날은 옛날대로 있건만은 과 연결되면서 과거에는 있었다. 근데 이게 세상 인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 몸이 늦게 난 게 슬프다. 옛날이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리움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B는요. 이제인데요. 이것은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긴 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사회적인 성취와는 관계가 없어요. D 같은 경우는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A는 옛날에 듣고 B는 이제 보니에서 시각적인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로 인해 무릉이 옌가하노라 하는 만족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C는 화자가 옛날에 만약에 낫더라면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늦게 태어난 것을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D 같은 경우는 공을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C와 D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결핍이나 슬픔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B는 이제죠. 이제는 무릉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공 이루고 난 뒤에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것과는 관련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보기 문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실린 3번은 보기에서 관점을 제시하고 해당 관점을 작품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적용하는 보기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시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잘 적용이 돼야 보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2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1번과 3번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 1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관점으로 작품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선택지를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해설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 없는 관점이 나온다면 틀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매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지 4번 보겠습니다. 다에서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태평성대로 인식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죠. 부귀영화나 높은 관직을 뒤로하고 초야에 묻혀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고전시가가 얼마나 많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위화감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와 연결되는 보기의 요순시대의 내용은 이 시절이 태평성대였다. 임금의 덕을 높이며 평화롭게 산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저런 지향점에 대한 내용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보기를 참고하여 나올 수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또한 이 해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의 화자는 공을 이루고 물러난 상태입니다. 세속적 성공을 이미 맛봤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욕망을 부정한다? 라는 것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장에서 길게 느려진 내용을 볼게요. 초당 옆에는
10,000권의 책이 쌓여있죠. 우리 집에 보통 책이 10,000권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천금준마는 아주 좋은 말인데 이 말도 집에 있네요. 보라매는 사냥에 쓰는 건데 이 매도 있고요. 그리고 나 대신 밭을 갈아줄 노복도 있고 아름다운 여성도 옆에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술통에 술을 붓고 검은고도 연주하네요. 소박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보통 밥 하나에 나물 하나 넣고 먹고 이런 게 소박함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종장을 보면서 너무 길고 뭐 복잡해서 무슨 느낌인지 못 받았다라고 해도 금준을 보고 정답을 맞췄어야 됩니다. 친절하게 해설도 각주로 달려있어요. 금준은 금으로 만든 술통이죠. 세속과 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술은 보통 유리병에 담는데 이건 금에다가 담았잖아요.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이 시어가 있기 때문에 세속적 욕망을 부정했다 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으로만 풀지 마시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 동그라미 치며 푸는 훈련을 하시면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